일정성분비의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해보자. 그림은 원자 A와 B가 반응해서 화합물 A, B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모형에서 A 원자와 B 원자 하나가 모여서 A, B가 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원자 수의 B가 몇 대 몇이야? 여기다 써. 원자 수의 B가 A와 B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1대1로 반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A, B라고 하는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 개수비가 1대1로 어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런데 1번 실험 같은 경우를 봐. 1번은 A가 몇 개 있어? 얘가 2개가 있고 B가 몇 개가 있어? 1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가 2대1로 반응 거야? 2대1로 반응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2대1로 반응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1대1로 반응한다라고 어때? 얘네들이 1대1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얘는 하나가 다 반응할 수 있지만 얘는 2개 중에 하나만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생성물은 A, B가 몇 개? 1개가 만들어지고요. 그죠? 남는 물질은 A 1개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맞아?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얘도 2개고 얘도 2개잖아. 그럼 1대1로 반응하면 A, B가 몇 개가 만들어져? 2개가 만들어지지 않니? 얘 A, B, 얘 A, B니까 그치? 그러면 남는 A나 B는 없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가 2개 있고 B가 3개가 있어. 그럼 A는 다 반응할 수 있어, 지우나? 얘가 만들어질 때. 자, 지훈아. 얘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다 반응할 수 있지 않니? 그럼 누가 남니?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 B가 몇 개? 2개가 생성이 되고 남는 거는 B가 1개가 남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정성분 B는 자, 원자수가 일정한 원자수 B로 반응하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원자마다 질량이 있니 없니? 원자마다 질량비 있지. 질량 있지. 그러니까 이 일정한 원자수의 B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일정한 질량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요게 바로 무슨 변화에서? 화학 변화에서. 그래서 화학 변화에서만 물리 변화는 해당사항 없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적고 있지? 자, 됐어? 그 다음에 2번 봐. 자, 1회 생성물 결과를 어때 해석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지금 질량을 주어졌어요. 그죠? 자, A가 몇 그램? 5g. B 원자 하나가 몇 그램? 1g이야. 그지? 그러면 원자 수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얘 1개, 얘 1개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몇 그램? 5g이 다 반응할 때 얘는 몇 그램? 1g이 반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라는 얘기야. 질량비는 5대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2번 실험 같은 경우는 반응에 참여한 어떤 원자가 얘도 2개, 얘도 2개, 남는 거 여기서 A가 남았고 여기선 B가 남았을 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5 곱하기 2 하면은 10g이죠. 얘는 2g이죠. 그럼 10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하는 거니까 약분하면 얘도 몇 대 몇? 5대 1이 돼야 안 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어때 표현했을 때 5대 1로 어때 일정하게 반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유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였었어? 네. 풀려? 그럼 다 풀려 있어? 그럼 너희들 어때? 랜덤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까? 분위기도 어때? 전환할 겸? 나와서 이거 설명. 어? 자, 여기 봐봐. 선생님이 그때 외우라고 했었지. 탄소가 얼마? 12. 수소가 얼마? 1. 산소가 얼마? 16. 질소가 얼마? 그치. 이거 내가 외우면 좋다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이 수소하고 산소가 각각 1, 16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얘가 물은 수소 2개랑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니? 그러면 얘가 지금 원자의 개수가 얘가 2개고 얘가 1개잖아. 근데 개당 질량이 수소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산소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16이니까 곱한 값이 얼마가 나와? 얘가 2가 나오고 얼마가 나와? 32가 나오지 않니? 그치? 그럼 2대 32를 어때?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약분하면 어떻게 돼? 1대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의 질량비가 1대 16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H2 하냐? 그럼 얘가 2대 16 하냐? 약분하면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8이 나와야지. 2대 16이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과산화수소의 화학식 어떻게 되죠? H2O2 자꾸 외워야 돼 이거. 너희가 자꾸 보니까 그래도 어때? 기억이 나잖아. 그럼 수소 원자가 몇 개? 2개. 반응하는 산소 원자도 몇 개? 2개. 각각의 개당 질량을 곱하면 얘는 1이고 얘는 얼마예요? 16이죠.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1대1이야. 약분하니까. 2대2는 1대1로 어때? 약분을 해줘야 돼. 알았지, 그지? 자, 그러면 개수비는 1대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질량비는 어떻게 되죠? 2대 30이죠. 맞아요?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1대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해가 돼, 안 돼? 되지. 자, 유제 2번은 어떻게 될까? 자, 이산화 질소라고 나왔니? 그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질소가 얼마라고? 거기 뭐라고 나왔어? 14라고 나왔지. 그 다음에 산소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16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산수야. 질소 하나니까 14. 돼. 산소가 몇 개야? 2개니까 32. 질량비가. 그럼 14하고 32의 최대 공약수는 2지. 공약수는 2지. 그럼 2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얼마가 돼요? 7대 16이에요. 자,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질산납과 아이오딘과 칼륨의 어떤 반응이 있죠? 별표. 일단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어때? 성립하는 어떤 반응에서요. 물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라고 했습니까? 네? 네? 물이 생성이 될 때 항상 수소하고 산소의 어떤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8이라고 하는 건 어때? 이건 진짜 외워라. 너무 많이 나와 이거는. 알았어?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질량이 나와서 부피가 나왔어. 무조건 질량이 나오면 이건 일정성 분리의 법칙을 의미하는 거야. 무조건. 무조건. 부피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맞아? 자, 그러면 1대8로 반응을 할 때 얘가 2g이 있고 얘가 8g이 있대. 누가 다 반응해? 지훈아, 누가 다 반응해? 산소가 다 반응하지. 산소는 8g 다 반응하면 수소는 몇 g만 반응할 수 있어? 1g만 반응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고등학교 때 화학은 이렇게 하거든. 봐봐. 수소가 이렇게 반응식을 쓸 때 이렇게 되지 않니? 범준아, 너도 이거 잘 봐봐. 얘가 EH2가 되지 않니? 그러면 얘가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했니? 1대 8대 9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근데 넣어준 양이 수소가 지금 몇 그램 들어갔대? 2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소가 몇 그램 들어갔대? 8로 들어갔대. 그지? 그럼 얘네가 반응하기 전에는 생성물은 빵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반응물의 총 질량은 얼마야? 그치? 10g이 되지, 10g이. 맞아요? 자, 그런데 얘네가 반응하는 어떤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8로 반응을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만큼 반응을 하고 얘는 마이너스 8만큼 반응하니까 정수비로 따지면 어떻게 돼? 1대 8이 돼.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몇 g이 생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맞아?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 얘는 뭐야? 빵. 얘는 뭐야? 1. 그 다음에 얘는 9만큼 생성이 돼야 한대. 자, 그러면 생성물 물은 몇 그램? 9g이고 남는 건 누가? 수소가 1g이 남는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1대 8대 9라고. 요렇게 써주라고 좀. 그래서 이게 무슨 질량이야? 처음 질량이지?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있는 게 뭐야? 나중 질량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남는 1g과 물의 어떤 9g을 더하면 토탈 10g 맞잖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바로 뭐야? 질량비가 되겠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이렇게 썼어? 이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미리 좀 연습해 두라고. 나중에 생소하다라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 봐. 얘는 처음부터 2g 들어갔고 16g 들어갔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 비율로 따지면 1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있지. 그러면 남는 거 있을까? 수소도 남지 않고 산소도 남지 않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전부 다 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물은 결과적으로 수소와 산소의 총 질량을 더한 거랑 똑같으면 되겠지? 그럼 2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18이지. 그래서 2대 16대 18을 정수비로 약분하면 1대 8대 9.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됐니? 자, 세 번째 실험도 내가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니다. 자, 여기선 수소가 다 반응하냐? 산소가 다 반응하냐? 산소가 다 반응하려면 수소가 얼마만큼 있어야 돼? 8분의 20만큼 있어야 돼, 얘들아. 8분의 20만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20 나누기 8 하면은 2보다 커, 작어? 크지 않냐? 왜냐면 2가 되려면 16 나누기 8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다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없지. 그럼 누가 다 반응을 해? 얘가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반응을 하면 봐봐. 그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고 지훈이 좀 헷갈리잖아. 1대 8대 9는 외운 상태에서 똑같이 이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넣어준 양이 얼마야? 몇 그램 넣었어? 2g 넣고 얘 몇 그램 넣었어? 20g 넣고 얘는 어때? 빵그램이지? 맞아? 그러면 1대 8대
1대 8로 어때 반응을 하려면 얘가 다 반응할 수 있고 맞아요? 색깔을 달리해서 얘가 다 반응할 수 있고요. 얘는 몇 g까지 반응할 수 있어요? 16g까지 반응할 수 있죠. 1대 8이니까.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18g이 어때 만들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1대 8대 9잖아. 그지? 빼면은 2에서 마이너스 0 20에서 어때 16을 빼면 얼마가 되죠? 4. 그러면 생성물은 얼마가 되죠? 18.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 넣어준 질량의 합이 얼마니? 20이지? 나중에 생성된 어떤 질량과 남아있는 질량의 합도 얼마가 돼요? 20이잖아. 질량 보존 무조건 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럼 누가 남은 거야? 산소가 몇 그램 남은 거야? 4g 남았어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됐니? 자, 위에 거를 봐. 이게 중요하다고. 자, 아이오디나 납 생성 반응에서의 무슨 비? 질량비. 자, 이거 헷갈릴 수 있고,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 심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뭐가 나왔냐면, 질량이 나왔어? 부피가 나왔어? 부피 써. 밀리리터니까 부피.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여기 10%라고 하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10%가 의미하는 게 뭐지? 농도야 농도.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봐. 자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그지? 얘는 너희들 중학교 3학년이나 되니까 이거 무슨 뜻이니 이거? 꽈배기. 이거 뭐니? 이런 거 안 봤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못 봤니? 기호 중에서 이런 거 못 봤니? 본 적 있지? 이게 뭐야? 비례한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비례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농도 곱하기 부피가 의미하는 게 뭔데?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 개수. 그럼 여기서 개수는 뭐지? 원자수. 왜 분자수라고 얘기 안 하는 걸까?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거든. 그치? 왜냐면 얘가 아이오딘이나 칼륨하고 질산납은 전부 다 양이온, 음이온의 짝으로 되어 있잖아. 알았어? 이거 쓰라고. 농도 곱하기 부피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개수. 누구의 개수? 원자의 개수. 아이오딘과 칼륨에서 응. 60개면은 아이오딘 원자가 응. 몇 개 있나요? 아이오딘이나 원자가 몇 개가 있냐고? 칼륨 얘네들이 어떤 비율을 따져야지. 아 자, 지금 봐.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화학식 어떻게 써? 내가 그래서 화학식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오딘이나 칼륨 어떻게 쓰냐고. 아니, 모르겠으면 생각해봐. 아이오딘이나 이온이 마이너스일까잖아. 칼륨 이온이 플러스일까 아니야? 그럼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1대1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는 KI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납은 몇 가죠? 납이온 몇 가죠? 플러스 2가야. 그치? 그 다음에 질산은 아까 계속 나왔잖아. 마이너스 1가야. 붙였으면 어떻게 돼? 전자 2개 주고 하나씩 받는 애니까 1대2의 개수비를 존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된다고. 맞아? 자, 그럼 화학 반응식 여기다 써볼게.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이거든. 자, KI랑 아이오딘이나 칼륨과 질산납이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죠. 그러면 이것도 개수를 맞춰 봐야 되거든. 얘가 지금 플러스 2까지. 납이 얘가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주는 전자의 개수하고 받는 전자의 개수가 두 개로 같으려면 얘가 두 개가 필요하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는 분명히 짝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짝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커플이 되고 이렇게 커플이 된다고. 그럼 얘가 두 개를 주잖아. 하나밖에 못 받는 애잖아. 그럼 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전체? 이렇게 있어야 돼.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어때? 만나가지고 앙금이 생성이 돼야 안 돼? 그 앙금의 이름이 뭐야? 아이오딘화 납. 그지? 그래서 PB I 2 아래로 화살표 앙금. 자, 그러면 앙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칼륨과 누가 짝이 돼? 질산이온이 짝이 되지. 근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로 갔지. 두 개가 있지.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봐. 지금 개수비라고 하는 거는 아이오디나 납을 만들어 줄 때 납 양이온 한 개당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이오디나 이온은 음이온은 몇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얘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일정한 개수비로 얘도 반응하는 거 맞니 안 맞니? 맞지. 알았어? 근데 그 개수가 1대2잖아? 이 원자수의 비인데 질량은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지. 알았어요? 그럼 어쨌거나 얘가 X 질량을 갖고 있는 애고 I-가 Y 질량을 갖고 있으면 질량비는 어떻게 되겠어? X 대 2Y가 질량비야. 그치? 요거는 뭐야? 원자수의 비 혹은 이온수의 비고 이거는 질량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같진 않아. 같진 않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농도 곱하기 부피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한다라고 했어? 개수비로 의미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개수비는 원자수의 비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어떤 질량을 곱해줘가지고 어때? 질량비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란 얘기예요? 뭐란 얘기예요? 부피비라고 어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질량비하고 똑같다고. 고로 얘는 무슨 법칙에 해당이 돼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해당이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봐봐. 얘가 아이오딘이나 칼륨은 어때? 6ml로 딱 동일하지? 자, 질산납은 어때? 0에서부터 이 간격만큼 계속 넣어줬지? 그럼 여기서 앙금에 관여하는 친구가 아이오딘 화이온이고 여기서는 납이온이 어때? 관여하는 거 맞지? 맞냐?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니까 자, 얘가 A, B, C로 갈수록 어떻게 돼? 앙금의 높이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다가 얘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다가 얘가 지금 4까지 6까지 어때?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일정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다시 이거 제대로 어때 표현하면 얘가 6 이상이 됐을 때부터는 일정하다고. 왜 봐봐. 6 이상 했을 때 얘가 앙금의 높이가 어때? 변화가 있어 없어? 6, 8, 10일 때 앙금의 높이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6까지 도달했을 때 최대 앙금이 어때? 생성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어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있는 거지. 그러면 최대 반응했을 때 얘가 6ml가 반응을 했을 때 얘도 6ml까지 반응을 했을 때가 가장 앙금의 높이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그치? 그럼 봐봐. E와 F는 아이온이나 칼륨은 6ml지만 질산납이 8, 10g으로 어때? 10ml로 어때? 증가를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앙금의 높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얘가 반응한 것도 8 중에서 얼마? 6ml. 10 중에서 얼마? 6ml만 반응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부피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했어? 1대 1로 반응을 했지. 단! 농도가 몇 퍼센트일 때? 10%일 때. 같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가 개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10개가 반응을 했을 때 얘도 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죠? 10개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법칙에 해당이 된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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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성분비의 법칙이라고요. 됐어? 자, 그럼 봐. 여기서는 앙금 생성에 관여하는 이온 중에서 누가 남을까?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어때? 동그라미 쳤다. 힌트 준 거다. 앙금은 어때? 아이오디나 이온하고 질산납에서 납이온이 결합해가지고 얘가 앙금이잖아. 어? 질산칼륨? 질산칼륨 뭐? 남는 게 아니. 앙금 생성하는 어떤 반응 중에서 이온 중에서 남는 게 누구가 있냐고. 다 반응했을 때가 66이잖아. 그치? 여기는 남는 이온이 없어. 아이오디나 이온도 남지 않고 나비온도 남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는 누가 남냐고, 둘 중에서. 여기는 또 누가 남냐고. 왼쪽은 잘 생각해봐. 왼쪽 아이오딘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때 지금 아이오디나 납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물어본 건 칼륨하고 질산을 물어본 건 아니고 납이온과 아이오디나 이온 중에서 남는 애가 있다고. 남지 않고 다 반응한 애가 누구야? 얘가 다 반응한 애라고. 그럼 여기서 남는 게 있고 여기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누가 남겠냐 이거지. 이 두 개 이온 중에서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남냐는 얘기야. 누가 남어? 시간 줘? 자, 앙금의 높이가 계속 증가를 D점까지 해야 안 해? 하지. 근데 얘는 양이 일정하지. 얘는 양이 점점 증가하지. 그럼 얘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까지 최대 앙금이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지. 그러면 D 시험관까지는 누가 다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납이 다 반응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는 누가 남냐고. 그치. 요 구간에서는 아이오디나 이온이 남는다고. 요 구간에서 그 얘기야. 여기는 남는 알자 이온이 뭐가 남아요? 구경권 말고 아이오디나 이온이 남는다고. 앙금 생성하는 어떤 그 이온 중에서. 됐어? 자, 그런데 얘가 지금 다 반응해서 남는 이온이 없어. 아이오디나 이온도 다 반응하고 납도 다 반응했거든. 근데 이 F는 질산납을 계속 넣어줬지. 그치? 그런데 더 이상 어때? 앙금이 증가하지 않지. 그러면 얘가 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반응할 누가 없다라는 얘기야. 아이오디나 이온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남는 이온은 뭐냐고. 그치? 여기서 남는 이온은 아니, 질산 이온하고 칼륨 이온은 빼고 이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 중에서 누가 남어? 그렇지. 납이온이 남는다고. 알았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혼합물처럼 막 섞일 수 없다는 얘기잖아. 양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부피가 나왔지만 질량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무슨 법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 그치, 일정 성분비 없지. 질량 보존은 물리 변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맞아, 안 맞아? 좀 어렵거든 이게.
갑자기 농도하고 어때? 부피가 나와서. 여기 봐봐. 결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어때? 화학 반응식 썼어 안 썼어? 썼지. 자, 지금 생성된 아이오디나 납의 앙금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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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간 상태야? 어? 얘들아, 일단 아이오딘화 아, 칼륨이 들어간 상태지. 몇 밀리리터 들어갔어? 6ml 들어갔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에서 얘가 0, 2, 4, 6, 8, 10 이거는 뭐야? 누구야? 질산납수. 질산납의 부피잖아. 질산납의 부피거든. 그러면 질산납과 아이오딘과 칼륨이 어때? 반응해서 앙금을 만들어주거든. 근데 질산납 부피가 0이니까 반응할 납이 없으니까 앙금이 안 생기고, 얘가 2ml 들어갔을 때는 조금 생기고 4ml일 땐 그만큼 비례해서 또 생기고 6ml까지는 비례해서 생기다가 6, 8, 10으로 넘어갈 때 얘를 더 넣어줬을 때 앙금이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다 고갈됐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얘를 더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봐. 자, 따라서 BCD에서 앙금의 높이가 증가했니? 그 말은 결과적으로 어때? 반응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D 이후에는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증가했니? 증가하지 않았니? 증가하지 않았죠? 왜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오디나 칼륨이 고갈됐어요. 그치. 얘가 D 이상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질산납은 더 들어갔지만 이 아이오디나 이온이 어때? 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아이오디나 이온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디나 이온이 어때?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농도에서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1이 부피비로 반응한다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부피만 따지면 안 되고 뭐도 있어. 농도도 있잖아, 농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농도 곱하기 부피를 뭐라고 얘기했어? 뭐하고 같다라고 했어? 그래, 원자수에 비하고 어때?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일정한 원자수에 비로 반응한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원자의 질량을 곱하면 질량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아직까지 버벅거려 그냥. 질량 고전 아니야? 범준아. 알았어? 그래서 E와 F에서는 질산납과 반응할 수 있는 무슨 칼륨이 없다? 아이오디나 칼륨이 없다. 물론 칼륨은 여기서 반응 안 하고 누가 반응하는 친구야? 아이오디나 이온이 반응하는 친구죠. 맞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유제 3번 어떻게 풀었니? 풀었어? 볼게. 유제 3번을 제가 보면 물 54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최소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남는 게 있다란 얘기 없다란 얘기야. 남으면 안 돼. 남으면 안 돼. 다 반응해야 돼. 자, 그럼 봐. 여기 봐. 수소, 산소, 그 다음에 뭐? 물, 질량비 몇 대 몇? 1대, 8대, 9.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물이 몇 그램? 몇 그램? 54g. 몇 배? 6, 9, 54. 그지? 그럼 얘도 몇 배? 68? 48. 얘도 몇 배? 수소 몇 그램? 6g. 6g 48 그렇게 쓰면 돼. 비례식. 됐어 안 됐어?
자, 유제 4번에서 5번을 제가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10% 자, 뭐라고 했어요, 이거? 농도 맞아? 그 다음에 몇 밀리리터? 6ml. 부피 둘을 어때? 곱해서 생각하라고 했어, 안 했어?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개수. 입자 개수. 입자 개수야. 그지? 시험관 A와 F에서 10%의 질산납 수용액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농도는 같네? 농도 동일. 농도 동일. 자, 얘가 질산납 수용액을 0, 2, 4, 6, 80까지 어때? 각각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더니 최대 높이가 몇 밀리리터가 됐을 때 앙금의 높이가 최대값을 찍었을 때가 6ml부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최대로 다 반응했을 때가 질산납도 6ml가 들어갔을 때 다 반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얘는 일정한 농도에서 부피비가 1대1로 반응하는 어떤 일종의 개수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응? 일정 성분비야. 자, 그럼 유제 4번 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6ml 완전히 반응한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최대 앙금을 찍었을 때가 다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밀리리터예요? 6ml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안 맞아? 자, 유제 5번. 시험관 F의 남은 물질을 완전히 반응시키기 위해서 넣어줘야 할 물질과 부피를 이런 거 나온다고. 자, 시험관 F를 봐. 어디야? 이지. 그럼 여기에는 누가 남어?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남어? 질산납이 남어? 응? 이점에서 아, F구나. 미안. F점이네. 여기. 그지? F점에서 남는 거 뭐가 남지? 나비온이 남지. 나비온이 남지. 자, 그러면 아이오디나 이온이 필요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놀고 있는 애가 얼마야? 그치. 자, 여기에는 나비온이 4ml에 해당하는 부피 속에 있겠죠. 일정 개수만큼. 그러면 당연히 아이오디나 이온도 몇 밀리리터가 필요하죠? 네? 같은 농도일 때 부피비가 1대1인데? 얘도 4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넣어줘야 할 물질 물어봤잖아. 그럼 아이오디나 이온이 있는 물질이 아이오디나 칼륨이지? KI. 아이오디나 칼륨 4ml 넣어주면 돼. 이게 답이야. 아시겠어요? 좀 쉬었다 할까? 네. 자, 각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된다? 다르다 라고 나왔지. 얘네들은 이원자 분자니까 원자 수의 개수도 12개로 같은데 얘는 4원자 분자니까 어때? 원자의 개수가 2배 더 크죠. 그러니까 원자 수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박스 여기 봐. 수소하고 산소가 물 만들 때 부피비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얘들아 부피비가? 2대1. 그럼 얘가 10ml 있고 5ml 있으니까 2대1로 다 반응하겠죠. 그럼 남는 기체 없죠. 자, 그런데 얘가 20이 있고 5가 있으면 얘가 다 반응하고 얘는 10이 남겠지. 수소가 10이 남는다라고 나왔고요. 자, 3번 실험 같은 경우는 20, 20으로 줬을 때 얘가 20 다 반응할 수 있고 얘는 10만 반응하겠지. 산소가 10이 남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바리? 이해가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10대 5대 10이 돼야 돼. 왜? 2대 1대 2니까 그지? 마찬가지로 10대 5대 10이 돼야 돼. 그지? 그 다음에 20대 10대 20이 돼야 돼. 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요거 반드시 알아둬.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돼? 각각 수증기 생성반응, 암모니아 생성반응. 이거는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까지 맞출 수 있으면 그걸로 알 수 있잖아. 아, 네.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은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외우라는 얘기야. 암모니아도 1대 3대 2거든? 이런 식으로. 자, 3번 박스를 봐. 자,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의 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온도하고 압력이 뭐 할 때?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인 기체인 반응 사이에 기체 사이의 부피비와 분자수의 비는 화학 반응식에 뭐하고 같다? 아까 얘기했잖아. 자, 개수비는 뭐하고 같다? 개수비는 분자수비.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건 뭐야? 부피비까지 어때?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이게 뭐일 때만? 기체일 때만. 그지? 하지만 얘는 뭐하고는 다르다고? 뭐하고는 다르다고? 질량비하고는 다르다고. 알았지? 그럼 여기 봐봐. 자, 지금 부피비는 2대 1대 2죠. 맞아?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같다고요. 자, 암모니아는 아까 개수가 이 N2는 1이 생략됐으니까요. 개수비가 1대 3대 2로 반응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럼 부피비도 1대 3대 2고 분자수의 비도 몇 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3대 2란 얘기야.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수소는 어떻게 써? H2O. 염소는 어떻게 써? Cl2. 얘네가 반응했을 때 어떤 기체가 만들어져? 염화수소가 만들어져. 그러면 앞에다가 몇 배? 2배 주면 되거든? 그럼 너희가 이렇게 개수 맞췄지? 그럼 개수비는 1대 1대 2란 얘기고, 이게 분자수비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기체 상태에서는 무슨 비하고도 똑같다고? 부피비랑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염화수의 생성 반응에서 자, 부피비 분자수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1대 1대 2로 나왔죠.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의 어떤 반응 나왔어? 자, 여기 봐봐. 이산화질소는 NO2야. 그럼 얘를 만들어주는 애가 질소. N이야, N2야? N2. 산소. O2지. 그럼 개수 맞춰야지. 자, 좌변에 질소 몇 개? 2개. 여기 2배, 그지? 네. 그러니까 산소가 몇 개? 4개. 4개니까 여기 몇 배? 나오지? 그러면 1대 2대 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이게 바로 개수비, 분자수비, 부피비하고 똑같다고. 이해됐습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5쪽. 선생님이 정리를 하자면 원자는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 질량과 상관이 있어. 알았어?
분자는 뭐하고 상관이 있을까? 분자니까 부피랑 상관이 있어. 이거 좀 알아도. 만약에 화학 반응식을 너희가 완성하지 못하면 분자식 다 외워야 돼. 개수비를 다 외워야 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분자식 알고, 그리고 개수 맞출 줄 알면은 그냥 반응물 생성물 쓰고 어때? 개수비 나오면은 바로 그 분자수비, 개수비, 부피비하고 똑같다고. 기체인 경우에는. 알았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공부할 때. 어차피 나중에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다 풀었니? 좀 남았니? 지훈이 좀 남았어? 응?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어? 범준이는? 저도 궁금한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볼게. 기체 반응의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 성립하는 거 맞아? 어? 맞아 안 맞아? 야, 질량비면 뭐라고 했어? 일정 성분비. 부피비는 기체 반응. 알았어? 맞아.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인 기체의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비하고 같니? 아까 뭐라고 했어? 개수비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부피비, 기체인 경우에만. 질량비하고는 다르다. 알았지, 그지? 맞아.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니? 아까 범준이 틀렸잖아. 그치? 2대 1대 3이 되지 않잖아. 2대 1대 2가 되잖아. 1대 3대 4가 되지 않고 1대 3대 2가 되잖아.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그치? 그러니까 부피는 보존되지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는 틀려. 됐어요?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끊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원자수를 갖는다라고 했어? 분자수를 갖는다라고 했어? 분자수. 선생님이 한자로 얘기하면 이거 동자가 뭐야? 같다. 동원압부. 온도하고 압력하고 부피가 같으면 뭐가 같아? 분자수가 같다. 알았어? 무조건 외우라고.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아보가드로의 법칙. 알았어? 아보가드로의 법칙.
동원합부 분자수 같다. 동원합부 분자수 같다. 이렇게 외우라고. 됐습니까? 자, 13번 질문할 거 있어? 자, 일단 봐봐. 13번.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어때? 반응했죠? 수증기가 만들어졌죠? 지금 얘가 이 칸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부피라고 했죠?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이거죠? 맞아, 안 맞아? 수증기가 생성이 될 때 각 기체의 부피비,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부피비를 구하래요. 그대로 쓰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수소가 60ml, 수소를 60ml를 어때? 충분한 양의 산소기체와 완전히 반응시켰다라고 했지. 그죠? 그러면 산소기체가 충분하니까 수소가 다 반응하려면 몇 ml가 반응하면 되지? 2대 1이면 60대 x. 얼마냐고? 30이지. 그럼 수증기는 얼마가 만들어지지? 얘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반응하는 산소 기체의 부피는 30ml,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60ml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자, 14번. 자, 오른쪽 표는 기체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생성될 때 자, 부피 관계를 나타낸 거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지금 반응 후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일단 기억, 니은은 모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힌트는 어떤 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알았어? 그럼 얘가 A가 40다 반응하고 B가 20다 반응했으니까 부피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2대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생성된 부피가 40이니까 2대 1대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얘가 10만큼 다 반응을 했을 때 얘는 20이 남어, 안 남어? 그래서 A 20ml가 남죠.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2대 1로 반응하니까 얘가 30이 다 반응하고 얘는 15만 어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B가 15ml가 남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봐라. 반응한 어떤 비율이 30대 15대 30이니까 2대 1대 2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가 20, 10, 20, 2대 1대 2가 돼, 안 돼?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기체 70과 기체 B의 어떤 건 40이야. 얘가 40다 반응하려면 얘가 얼마 필요하지? 80이 필요하니까 다 반응 못하지. 얘가 70 반응하면 얘는 얼마 반응하면 돼? 절반. 그렇지. 2대 1로 반응하니까, 그치? 생성되는 기체는 2대 1대 2니까 70ml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그럼 누가 남아요? 그쵸. 남는 애는 B 몇 ml? 5ml가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왜 저기 완전히 반응할 때 생각하는 뭐가? 완전히 반응하지 않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로 반응했을 때. 이 완전이라고 하는 건 최대로 반응했을 때. 알았어요? 바꾸세요. 거기다가. 이해가 됐어? 다 반응 못하잖아. 어쨌거나 2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지훈아 이거 알겠어? 다 빨리빨리 적고. 15번. 자,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어때?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이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때? 반응식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가 쓰라고 이렇게 써서 암모니아를 일단 쓰고 개수 맞추면 몇 대 몇 대 몇이 나와? 1대 3비.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가 지금 20이 있지. 얘가 80이 있지. 그럼 얘 누가 다 반응하지? 질소가 다 반응하지. 얘가 다 반응하고 얘는
1대 3으로 반응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1대 3대 2니까 얼마 생겨야 돼? 40이 생겨야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남는 애가 수소 얼마? 20 남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40ml가 생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부피비를 물어봤으니까 1대 3대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자, 마지막에 16번 봐. 소기체가 어때? 400ml. 염소기체가 100ml가 완전히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만들어졌대요.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400, 얘가 100. 근데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2잖아. 그러면 누가 다 반응하겠어? 수소가 다 반응하겠어? 염소가 다 반응하겠어? 염소가 다 반응하겠죠? 그럼 얘가 100 다 반응하면 얘도 100 반응해야 되겠죠? 그럼 남는 거는 그치 300이 남죠? 이때 만들어지는 염화수소는 얼마가 만들어져? 200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염화수 기체 생성될 때 남는 기체의 종류는 수소. 그치? 그리고 부피는 300ml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오케이 바리? 자 그러면 숙제. 자 이 단원에서 빠진 거 있었지? 빼고 어때? 지난 시간에 숙제 냈으니까 33초까지 기체 반응의 법칙을 포함해서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